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말정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씩 따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히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특히 처음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이나 어르신들도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 미리 낸 세금 원천 징수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수, 소득 수준, 지출 항목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정확한 세금을 납부했는지 확인하고 조정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시작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증명서나 주택청 약저축 납입증명서와 같은 금융자료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이 모든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료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어떻게 이용할까요? 첫 번째,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홈택스를 검색해 접속합니다. 두 번째,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 카카오톡, 네이버 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세 번째, 홈 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네 번째,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필요한 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합니다. 중요 주의사항 꼭 기억하세요. 홈택스에 등록된 자료는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꼼꼼히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의료비는 병원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 후 추가 영수증을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보통 1월 15일부터 제공되니 준비를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시작하세요. 가족 구성원 정보는 주민등록등본과 일치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등본에 등록되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 관련 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나 약값은 본인 부담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학비와 같은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학원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부 주의사항으로는 신용카드 공제는 연 소득의 25% 초과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초부터 카드 사용 내역을 꾸준히 관리하세요. 기부금 공제를 받을 경우 반드시 기부단체에서 발급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공제 대상 기부금인지 확인하세요. 주택 관련 공제는 임대차 계약서, 퇴출 상환 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 준비가 끝났다면 회사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회사에서 처리해줍니다. 준비한 증빙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시 유의할 점으로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1월 말까지입니다. 자료를 미리 제출하면 누락된 항목이나 오류를 수정할 시간이 생깁니다. 늦게 제출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공제 누락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은 종교단체나 자선단체에 낸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은 추가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 공제도 꼭 챙기세요. 공제 검토 시 확인할 항목으로는 첫 번째, 의료비 공제 병원이나 약국에서 본인 부담금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두 번째, 교육비 공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학비만 해당하며 교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월세 공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연말정산이 끝나면 회사에서 결과를 알려줍니다. 여기서 돌려받을 금액 환급금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결정됩니다. 환급금은 보통 2월 급여에 포함되고 추가 납부는 3월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환급금은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회사의 계좌번호를 미리 등록하세요. 추가 납부액이 큰 경우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혹시 놓친 공제가 있다면? 연말정산 이후에도 공제를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을지 꼭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이 복잡하거나 여러 소득원이 있는 경우 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가 서류 준비부터 공제 항목 검토까지 도와주므로 더욱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년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 미리 시작하세요. 연말정산은 매년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의료비나 교육비를 계획적으로 지출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세법 개정 사항도 놓치지 않고 챙겨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내년에는 더욱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4년 연말정산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따라하시면 복잡한 연말정산도 어렵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